오늘도 잘 보내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날씨였죠? 아, 오늘은 생각하다가 그런 진심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고 가장 순수하고 솔직하게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 내가 마음속에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대하면 그런 이미 나를 기만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내 마음은 다른데 뭐 이렇게 보이는 걸로만 친절을 베풀려고 한다. 또는 선물에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됐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때 책에서도 읽어드렸잖아요. 모든 기운은 다 통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맑은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대가 다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그런 부분들이 더 잘 차려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의 욕심이나 시기 질투에 많이 발이 걸려서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할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품은 마음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만의 복이고 또 나를 잘 살펴보면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가진 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교 선상이 있지 않다. 그냥 나는 나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상대방 역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상대방도 나처럼 인식하고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 소중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그리고 뭐 선물을 사주거나 뭐 그런 것들은 온 마음과 그런 정성까지 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마음들을 결코 어, 함부로 여기거나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여겨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정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 집중해서 내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어주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주면 거의 대부분 자기가 해독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자기가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시해주거나 해결해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쾌해하고 또 같이 욕을 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같이 욕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엎지는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고 또 오히려 올바른 방향들을 더 제시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성장으로 가게 만들어준 그런 좋은 상생의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고 지혜를 줘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자기한테도 유리하고 상대방한테도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 쏟아서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그렇게 다른 마음으로 대하고 이러면 사람이 다 인지상정이잖아요. 자꾸 이러네, 어긋나네 하면 이제 그런 자꾸 마음이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자기 복을 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의 어떤 사사로운 그런 감정이나 그런 자격지심이나 여러 가지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더 큰 마음들, 더 소중한 분들을 그렇게 진짜 소중한 사람, 진실된 친구들을 놓친다면 그게 얼마나 손실이고 손해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뭐 성격이 까칠하거나 그런 게 저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한가 그리고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저는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좀 서툴거나 그렇더라도 이 사람이 두 마음을 쓰지 않고 진실한 사람이면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좀 예민하구나. 하지만 늘 솔직하고
이 사람은 뭔가 믿고 갈만해 하면 저는 그런 사람을 믿고 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두 마음을 많이 썼어요. 뭐 자기 상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들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같이 욕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자꾸 그냥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꾸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낮은 차원으로 계속 쓰다 보면 뇌가 고장이 나요. 그리고 두 마음을 쓰는 것도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그런 거예요. 잠깐 뇌가 착각을 일으키긴 하거든요. 남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하면 잠깐 내가 쾌감을 느끼는 그런 약간 일시적인 쾌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진정한 행복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차오르고 그래야 그게 진짜 행복이라서 그런 행복들이 오래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착각을 일으켜서 반짝 좋아지는데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뇌세포를 파괴해서 뇌를 손상시키는 거니까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잠깐 욕을 하거나 그렇게 했다가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높은 에너지 차원을 유지하며 그런 막상 했던 사람의 그런 기분 상태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분노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막 감정 그런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막 이렇게 분노를 최대한 다 쏟아놓고 나면 그것도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급격히 다운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런 자기 상처나 그런 것 때문에 분노 에너지로 다 써버리면 남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는데 막 어떻게 보면 싸우다 보면 그게 싸움이 이게 뭐 때문에 싸운 건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되게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게 본질인데 이게 감정적으로 흐르다 보면 이거는 진짜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고 뭐 시간 낭비하고 감정 소모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게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가져가고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좋은 에너지를 줄 것인가 내가 밝은 에너지, 사랑스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어떠세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 영상에 내면 아이 다루는 법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서 보세요. 늘 자기 안에 어떤 성장하는 그런 시점에서 슬픔을 겪었을 때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마음속에 있는데 그 아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자라지 못하니까 항상 어린아이처럼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계속 울고 보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를 성숙하게 키우고 지혜 있고 그렇게 덕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잘하는 점이나 그런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마음을 내서 축하해주고 또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미해결된 그런 감정이나 그런 과제들의 그런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계속 투사하는 거예요, 상대한테. 그런데 그거는 늘 자기의 거울을 비춰봐야지 상대방한테 그렇게 투사할 게 아니에요. 내 안의 문제를 직시하고 볼 수 있어야 그런 나의 억눌린 감정들 또는 그런 상처받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했어요. 진짜 뭐라고 할까? 되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되게 그냥 정말 예쁜 얼굴을 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예쁜 편인데도 그러고 있는 거 보면은 얼굴이 참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예쁜 얼굴을 가진 것도 진짜 복이거든요. 모두 다 예쁘긴 하지만 뭐 예쁜 얼굴을 가졌다는 것도 축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얼굴을 계속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어떻게 사랑스러운 표정을 하고 예쁜 모습으로 그대로 간직하고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내가 마음을 아름답게 써야 그런 얼굴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맑은 영성의 기운이나 이런 거는 그냥 옆에만 가도 편안한 기운이 흐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여행할 때 느꼈어요.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너무너무 고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다가가서 사진 찍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 분이랑 언어가 통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그런 선한 느낌을 주는 그런 기운이 너무 맑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은 마음이 참 맑고 깨끗하고 그런 정신적인 수양도 잘 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때 느꼈던 느낌이나 그런 그분의 모습들이나 이런 거는 뇌리에 오랫동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말로 소통하지 않아도 내가 갈고 닦은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은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기억에 남아서 평생 동안 그렇게 간직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계속 남았어요. 몇 년이 됐는데도, 지났는데도. 만약에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소통이 됐다면 더 좋은 그분한테 어떤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겠지만 그냥 그런 언어의 장벽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언어의 장벽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고라도 진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주려고 하는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전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시기나 질투나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온전히 100%를 상대한테 그렇게 주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늘 자기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또 이런 마음이 올라왔구나,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1차적인 감정이 들거나 그런 거는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치유되지 않은 자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직시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슬프구나, 네가 화났구나, 네가 지금 감정이 조금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단어로 시기심, 질투, 화남, 슬픔, 분노 이렇게 딱 객관화시켜서 재정의해서 보고, 그러면 그 읽혀지잖아요. 나의 감정 상태가. 그러면 알아차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 감정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또 다른 큰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나가 나를 지켜보고 또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서 옆길로 가려고 하는 걸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높은 에너지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늘 매 순간마다 잡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 계속 잡고 하다 보면 점점 밝은 에너지, 좋은 에너지들로 가서 스스로한테 더 좋은 기회들, 그리고 선언들이 계속 많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좋다, 타인을 위하고 타인한테 아름다운 마음을 내주고 늘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그런 거는 다 나한테 득이 되는 일이다. 내 선업을 닦는 길이고, 내 생에도 다시 태어났을 때 좋은 인연들과 좋은 환경, 좋은 나라, 여러 가지들이 나한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저는 그런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도마음을 쓰거나 제가 정성을 다해서 그랬는데도 자꾸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로 하거나 하면 점점 그렇게 거리를 버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달라지니까.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나를 봐야 돼요. 내 마음 상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나, 내가 어떤 표현으로 상대한테 말을 하고 있는가, 사랑스러운 말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100%의 마음을, 진심을 쏟아서 이 사람이 상대한테 유익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장 내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을 상대한테 투사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날카롭게 자기 객관화해서 보세요. 그러면 자기를 늘 살펴야 늘 성장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자기를 위한 길이에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한 길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이 되기도 하는 게, 내가 그렇게 늘 마음을 맑게 하고 바르게 닦으면 그런 주변 사람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저런 생각과 저런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아,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또 저런 부분은 본받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속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한 생각이 나만의 생각에 그치지 않는다. 내가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품은 한 사람이 또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고 계속 밝음의 파장들이 퍼지고 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본능적인 부분이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런 거는 자기를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나의 감정을 아름답게 하지 못해서 내 마음 안에 독을 품고 살아가게 만든다. 내 안에 독을 이미 가졌는데 그 독으로 상대방이 잘못되라고 하면 내 몸과 마음이 먼저 상한다. 상대방이 받지 않을 선물이라고 하면 그건 다 공중분해될 것인데 그거는 지혜로움으로 남을 것인가, 나의 어리석음으로 남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사람을 대할 때는 100%의 마음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들여서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재밌어. 이 사람은 되게 유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되게 긍정적이고 또 나한테도 늘 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생의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상생의 인연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도 노력하고 이렇게 만나는 인연도 노력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관계들을 계속 맺어 나갈 수 있어 라고, 그런 부분이 바라봐지면 그런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밝고 많이 웃고 또 같이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나 스스로 그런 사람이 돼서 또 나 자신을 등불 삼아서 또 그렇게 똑바로 가고, 내가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면 그런 것들에는 휘둘리지 않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진짜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 나의 가족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으로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편한 사이라고 해서 자기가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걸 해도 돼요? 아니에요. 그런 거. 상대방이 불편하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건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만남이 계속 오래되고 그런 부분들이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고, 그래서 그게 시간이 갈수록 신뢰가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저는 두 마음을 쓰거나 하면 만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즐겁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해도 계속 다른 부정적인 것들로 가져와서 그렇게 해버려. 그러면 에너지 차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 인지도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인지도 깨어 있고 마음그릇의 크기가 좀 확장이 되게 커 있어야 그런 것들이 자꾸 담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정말 제가 사사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다 튕겨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받아들여질 마음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확장된 인지 상태가 있어야 담길 수가 있겠구나. 또 마음 그릇이 넓어야 그게 그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담기거나 안 받아지는 부분까지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건 나의 욕심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제 마음을 오롯하게 알아듣고 또 모든 부분에 지적 재산권으로 가져가서 누군가의 소중한 그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방법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내가 또 업도 짓지 않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은 그런 것들만 계속하고 참 사람들의 마음이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지 말라고 잘 지키자고 하는 것들은 안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하자고 하는 것들은 다
걷어내고 차버리고 그래서 참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진짜 많았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탁 건드려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고맙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깨달을 기회를 주고 나한테 지혜를 주셨구나. 진짜 마음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늘 배우려고 하거든요. 아, 내가 부족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가야겠다. 바로잡고 가서 더 성장하고 더 넓은 마음 그릇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늘 저를 관조하고 저를 제 마음을 대조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저한테 가장 날카롭고 자기 객관화를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춰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좋지 않거나 하면 상대방한테 절대로 안 하거든요. 일단 저는 제가 싫은 걸 상대한테 안 해요. 왜냐면 나도 싫은데 상대방이 좋아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도 나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와 네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나도 너를 존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스스로 존중을 받고 싶으면 나의 인격과 품격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품격을 가지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무시받는 행동으로부터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무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미 그런 높은 차원의 에너지나 넓은 마음 그릇을 가진다면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건 자기 마음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고 그런 내면 아이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냥 신체적인 나이나 이런 걸로 어른은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성숙도가 높아야 그리고 덕과 지혜가 있어야 진짜 어른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세상을 많이 살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나보다 어린 친구나 젊은 친구들에게 덕과 지혜가 있어서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 나이가 어리지만 저 친구는 참 현명하고 사람 됨됨이가 괜찮다. 저 부분은 나도 배워야겠다. 이렇게 늘 배움에 있어서는 그런 나이나 이런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많이 열어놓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을 확장해놔서 배울 건 배우고 또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이렇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해서 자꾸 나를 가다듬고 가다듬고 그러면서 둥글둥글한 마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야 스스로의 그런 영성이 맑아져서 머리가 더 맑아지고 그런 직관적인 것들이 그냥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적인 것들인데 그냥 딱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맑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맑은 영성을 유지하면 직관적인 부분에서도 깨달음이나 이런 게 빨리빨리 와서 오히려 점점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낮은 차원의 에너지로 채워버리면 그런 뇌의 부분들이 자꾸 녹슬어서 그런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맑게 닫고 그런 맑은 영성을 가지려고 자꾸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맑은 방향으로 머리와 감정을 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게 이번 현생도 더 좋은 에너지들이 와서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거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 생으로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몸을 받게 되거나 모든 만났던 인연들을 알지 못하게 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진심으로 나눴던 사랑들 그런 것들은 다 쌓이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나누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때문에 뭐 죽고 싶었는데 살고 싶어져서 그러면 정말 은인 같은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은 어떤 보물과도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마음들이라서
그런 마음들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태어났을 때도 다 선연의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더 윤택하고 좋은 인연들이 자꾸 도와주는 인연들이 생겨서 계속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좋은 환경이 되고 뭐 그렇게 계속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당장에 나무만 보지 말고 멀리 보는 작업이라고 늘 말씀드린 게 다음 생까지도 우리의 후손까지도 생각하는 것들이어야 된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런 몸만 쓰게 살아가게 하면 몸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이렇게 쇠잔해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몸만으로 살아가게 하면 안 되고 창의적인 뇌를 자꾸 개발하게 어렸을 때 잠잘 때 동화책을 세 권 이상 읽어준다든지 그렇게 아이들의 늘 뇌를 자극시켜서 아이들이 정말로 뇌가 깨어있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친구들하고 밖에서 뛰어놀게 하고 자꾸 그렇게 친구들 안에서 협동심이나 같이 서로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좁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그냥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거예요. 정말 넓은 세상에 가서 너의 기량과 너의 그런 마음들, 큰 마음들을 마음껏 펼치면서 그렇게 큰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늘 어렸을 때 세계 지도도 보여주고 지구본도 사서 공부시키면서 이 나라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돌리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지도도 펴놓고, 이 나라는 지구본을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지도를 펼쳐보니까 이 위치가 여기쯤에 있다. 너는 어떤 나라를 여행하고 싶어?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뭐 인구는 얼마인지 기후는 어떤지 뭐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문화 습관이랑 이런 거는 어떤지 그 나라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 계속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이들이 자꾸 호기심이 생기도록 그렇게 뇌를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카드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정 카드도 애들이 볼 수 있게 그냥 가까운 데다 주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정 카드도 보여주고 또 그런 직업 카드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막 봐라 뭐라 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 잘 다니는 책상이나 그런 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애가 궁금하면 볼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또 직업 체험관 그런 데도 가보고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공부만이 답이 아니었어요. 진짜 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걸 잘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각자의 특화된 기질이 다르니까. 그런데 주입식 교육을 온 교실에 다 몰아넣어놓고 그렇게 시켜야 되는가? 그러면 부모의 시간, 부모의 경제적인 비용 지출이 크고 또 아이의 시간과 에너지도 아깝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좋아하고 호기심이 가는 분야 그런 부분을 일찍부터 개발해서 시킨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행복할 거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냥 뭐 작은 일이라도 아주 사소한 데서도 만족감을 크게 얻고 순간순간마다 행복하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도 잘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사고 그런 것들 합리적인 사고 또는 인성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고 경제관념 또 그런 성교육 이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일찍부터 가다듬어지면 정말로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라서 어떤 험한 상황을 겪더라도 오뚜기처럼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진 아이로 만드는 것 그게 아이들을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자살이라는 환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엄마 아빠가 사랑을 많이 주고 안아주고 그런 함께 체온을 나누면서 키워야 아이가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채워져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렸을 때 그런 어른들이 그런 부분을 채워주지 못했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거의 뭐 일을 하거나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가 오롯하게 자라는 성장기를 함께 보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예쁜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놓치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부모와의 교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중요한 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그래서 어떤 상처나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아직도 어른이 돼도 그런 부분들이 가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투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이거는 잘못됐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나와 남을 위한 길들은 어떤 길들이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바로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생도 또 행복하게 또 선연들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냥 정말로 뭐 아주 간단한 기분인데요. 고맙다. 또 어서 오시라. 그런 인사하는 거 되게 기분이잖아요. 인사는. 근데 어떤 식당을 가봐도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하거나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지 않은데 내가 그걸 잘한다면 내가 그 분야에서 정말로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도 그런 사람은 계속 그런 사람일 거잖아요. 인사도 잘하고 상냥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고 싶어 하거든요. 내 삶에는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사람을 롤모델 삼아서 가고 싶다. 이렇게 계속 그런 영향들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일까? 늘 나를 보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일까? 나는 다른 사람을 기분 좋아지게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늘 행복한 말을 하고 늘 미소를 짓고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인가? 나의 표정에는 그런 사랑스러운 표정들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쓸쓸한 표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는가? 나는 웃음이 많은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원래도 다 예쁘지만 생글생글 웃으면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웃고 이런 표정도 거울 보고 맨날 웃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거울한테 하이파이브도 하고 오늘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신나게 또 하루 맞이해보자. 이렇게 자기한테도 그런 화이팅도 외치고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하고 또 잘 때도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으로 또 좋은 기분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냥 하루하루 또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좋은 에너지로 자꾸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런 사랑스러움과 긍정적인 것들, 웃음으로 계속 좋은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파괴가 안 돼요. 뇌세포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전두엽을 많이 써서 뇌를 자꾸 쓰면 또 치매나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발전하고 늘 배움으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가 드셔도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내가 그때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 하나씩 등록하고 그래서 진짜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내 에너지와 내 시간 이런 것들이 아깝지 않고 또 상대방의 에너지와 시간들이 아깝지 않게 서로가 서로에게 만날수록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관계 속에서 자꾸 이렇게 다른 마음들을 쓰고 있는 마음들을 보다가 오늘은 이런 주제를 얘기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러면 그렇게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뭘 잘하지 않아도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를 지닌 인간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고 내가 어떤 부분으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상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소되지 않는 감정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상처를 줘도 되는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게 모든 것들의 기본이고 근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책 읽어드릴게요. 그냥 스스로 정말 명품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명품처럼 품격 있게 살아가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 막 때로 몰려들어서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고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이런 일은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하면 좀 더 이 사람한테도 유익하고 더 좋을 것 같아 하면 그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런 그냥 비난이 비난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방향은 어떠세요? 라고 제시를 해야 그게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뭘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거는 그냥 내 감정을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냥 욕밖에 아닌 거거든요.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건 정말 잘못된 점이야.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해? 거기까지 볼 수 있고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일 놈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고치면 돼요. 고치고 잘못된 건 바로잡고 그렇게 나가면 되지. 뭐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욕하거나 그러지는 말아요. 다 상처받아요. 그리고 우리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공격한다? 그럼 나의 기분은 어떠세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죽이게 하고 그런 말들과 행동들은 하지 말기로 해요. 대신 아 네가 이런 일이 있어서 참 많이 힘들겠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도 많이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이다. 근데 이런 일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래서 속상하겠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이 부분은 실수했지만 네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이런 점을 너무 잘해왔거든. 너는 마음도 너무 예쁜 사람이고 너는 이러이러한 특별한 재능도 너무 많아. 그래서 너라는 사람 자체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너의 실수가 이번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믿고 네가 지금은 많이 아프고 슬플 것 같으니까 네 옆에 있어줄게. 네가 아파하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너를 내가 지킬 수 있는 동안 최대한으로 너를 아끼고 지켜줄게. 그래서 그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또 그 사람한테 너무 함부로 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어려운 고비를 다시 넘기고 다시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 다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욕하거나 상처 주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을 겪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살리는 말인가? 마음을 죽이는 말인가? 이 부분을 직시하세요.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을 살리는 행동인가? 상대방을 죽이는 행동인가? 이거를 꼭 보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힘든 시기들을 다 겪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비난하고 뭐 그런 돌팔매질을 막 하고 그런 거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숙하지도 못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품격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마음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이 감정에 관한 거니까 늘 자기 감정을 보세요. 마음과 몸의 관계, 마음의 영향력. 기본 격언으로 이해할 점은 몸은 마음에게 복종한다는 것이다. 즉, 몸은 마음이 믿는 바를 현실이 나타낸다. 이런 신념은 의식적으로 품을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품을 수도 있다. 위 격언은 다음과 같은 의식의 법칙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이 품은 것에만 영향을 받는다.
어떤 것이든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은 내가 그것에 부여한 신념의 힘뿐이다. 여기서 힘이란 에너지이자 믿으려는 의지이다. 의식 지도를 살펴보면 마음이 몸보다 강력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이성의 에너지 장은 이성이 지닌 마음속 신념 및 개념과 더불어 육체의 에너지 장보다 강력하다. 따라서 몸은 마음이 간직한 신념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표출하게 된다. 부정적 신념을 받아들이는 민감도는 애초에 품고 있는 부정성의 양이 달려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마음은 부정적 생각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거부한다. 흔히들 품는 부정적 발상을 믿지 않는다. 알다시피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책하거나 겁 많은 사람이 어떤 병에 두려움을 갖게 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다. 감기는 잘 옮는 것이라는 발상이 좋은 예다.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에 죄책감과 공포가 크고 의식의 법칙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무의식적 죄책감으로 인해 자신은 감기에 걸려야 마땅하다고 느낀다. 이게 생각이나 그런 의식의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몸은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며 바이러스는 잘 옮는 것, 전염되는 것이라는 마음의 신념에 복종한다. 그 결과 몸은 마음이 간직한 신념대로 제어되어 감기를 현실로 나타낸다. 죄책감과 공포, 부정적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놓아버린 사람은 마음에 겁이 없어서 감기가 돌고 있으니 나도 남들처럼 걸릴 것을 믿지 않는다. 이런 것이 질병 이면의 역학이다. 이 메커니즘은 마음이 생명에너지 체계상의 에너지 흐름의 변화를 일으키면 억제된 에너지가 자율신경계로 넘쳐 들어가는 원리이다. 생각의 힘이 강력한 것은 진동 주파수가 높기 때문이다. 하나의 생각은 사실 하나의 사물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에너지 패턴을 갖는다. 생각에 에너지를 불어넣을수록 생각 스스로 물리적 현실이 되어 나타나려는 힘이 강력해진다. 이것이 이른바 건강교육에서 흔히 보는 역설이다. 건강교육을 받으면 겁먹은 생각이 강화되어 큰 힘을 얻는 역설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행병은 사실상 대중매체가 창조한다. 건강의 위험에 대해 공포의 기초에 경고하는 것은 실제로는 공포 대상인 그 일이 일어나게끔 정신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육체 주위에는 에너지 신체가 겹쳐 놓여 있다. 에너지 신체는 형상이 육체와 많이 닮았고 그 패턴이 육체를 제어한다. 제어는 생각이나 의도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유사하게 관찰이 고에너지의 아혼자 입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혼자 양자 물리학이 보여주었다. 몸에 대해 마음이 갖는 힘은 임상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에서 여성들에게 월경 기간을 2주 앞당기는 호르몬 주사를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식염수로 된 속임약을 주사했다. 그런데도 70% 이상의 여성들이 육체적, 심리적 증상을 모두 포함하는 긴장 증상을 일찍 보였다. 이 의식의 법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예를 다중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 한때는 낯설었던 다중인격 장애가 이제는 비교적 흔한 현상으로 알려져서 현상 연구 사례도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몸속의 서로 다른 인격들은 육체적으로도 서로 다른 것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뇌파계상에서 뇌파가 바뀌고 글 쓰는 손이 바뀌고 통증, 인내 한계점이나 피부 전기 반응, 지능지수, 대뇌 방구 중 우성인 쪽 언어 능력, 억양, 시력이 바뀐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믿는 인격이 존재할 때는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인격이 몸에 들어서면 알레르기가 없어진다. 어떤 인격은 안경이 필요한데 다른 인격에게는 필요 없다. 이 인격들은 실제로 안구의 압력이나 기타 생리적 측정치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 정상인도 최면의 영향을 받으면 육체적 현상이 바뀐다. 간단한 암시반으로 알레르기가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없어지게 할 수도 있다. 최면 중에 장미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암시를 받은 사람들은 최면에서 깨어나 의사의 책상 위에 장미 꽃병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며 심지어 장미가 좋아라도 재채기를 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존 에클스 경은 과학계와 의학계의 믿음과는 달리 뇌는 마음의 근원이 아니며 그 반대가 진실이라는 점이 평생에 걸친 연구 끝에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마음이 뇌를 제어하며 뇌는 라디오처럼 수신장치로 기능한다. 즉 생각은 전파와 흡사하고 뇌는 라디오와 흡사하다. 뇌는 수신기나 교환대와 비슷해서 생각 형태를 수신한 다음 그것을 뉴런 기능과 기억 장치 형태로 번역한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도 근육의 수 운동은 뇌의 운동 피질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에클스가 보고한 바와 같이 움직이려는 의도는 운동 피질 옆의 보완 운동 영역에 기록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마음의 의도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뇌가 의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명상 상태에 있는 사람의 뇌 영상 연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가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메디슨 캠퍼스에서 지난 10년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연민, 자해 명상이 주는 자극은 행복 같은 긍정적 감정이 유치하는 왼쪽 앞 이마 옆 피질 속 활동을 증가시키고 자각과 기민성, 통찰력이 커졌음을 나타내고는 고진폭 감마파 동조현상을 일으켰다. 이렇듯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에는 뇌의 활동과 신경 구조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마음이 품고 있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신념은 신체 계통 전체에 온갖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다양한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항원, 갱년기 장애, 전염병 때문에 받을지 모를 영향에 대한 신념이 포함되며 특정 신념체계나 부정적 감정으로 인한 근본적 스트레스 민감도와 결부된 여타 질병도 포함된다. 30년간 세러데이 리뷰 편집장이었던 로먼 커진즈가 자신의 중병을 웃음의 힘으로 치유한 것도 앞서 말한 원리를 보여주는 사례다. 커진즈가 쓴 어떤 병에 관한 분석에는 비타민C를 다량 복용하고 막스 형제가 나오는 영화들을 보며 배꼽 잡고 웃는 방법으로 장애성 관절염 질환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 그는 웃음에 마취 효과가 있어서 2시간 동안 그 통증을 완화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웃음도 놓아버림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커진즈는 그저 웃음을 통해 감정 압력을 근본적으로 놓아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취소하는 일을 계속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체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이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결국에는 건강을 회복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일주일간 시험삼아 해보겠다고 제안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주일간 시도해봐도 별 무리 없겠지요 라는 말로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합리적이죠 라는 말로 끝맺도록 하라. 어떤 말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말할 근거를 대기는 어려운 법이니까. 상사는 관리자일 뿐 노예 주인이 아니다. 당신이 현 상황을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의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특히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에서는 그렇다. 만약 당신이 아주 작은 일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기업가라면 어떤 일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더라도 그게 사소한 일이라면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당신을 방해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라. 요컨대 당신이 싸워서 얻어야 할 것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도록 하라는 말이다.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정하라. 시간을 마음대로 방해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전에 그들이 당신에게 요청할 사항을 미리 정해놓도록 하며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미루지 않도록
일상적인 허드렛 일들을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라. 사람들이 당신을 방해하게 두지 마라. 집중할 수 있다면 당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다음 단계인 자동화 부분에서는 룰 일치들이 관리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돈을 버는지, 또 가장 큰 장애물인 그들 자신을 업무에서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개입하려는 충동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충동과 싸우도록 하라. 따라야 할 일련의 규칙과 대답, 일과를 정해놓았을 때는 이 충동과 싸우기 훨씬 더 쉽다.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중요한 일로 마무리 짓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막는 것은 당신 몫이다. 이 장은 실제 사례와 서식들을 포함해 시작부터 끝까지 필요한 행동의 전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는 면에서 이전 장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이번 장은 내용에 대한 반복이라기보다 요약이라 할 만하다. 1. 당신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이메일과 전화로 제한하고 불필요한 연락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 지금 당장 자동응답 메일과 음성사서함용 녹음 멘트를 갖춘 후에 방해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터득하라. 어떻게 지내셨어요? 대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라. 구체적으로 하되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금물이다. 즉시 행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방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실천하라. 가능하다면 회의는 피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면 회의 대신 이메일 사용하기. 핑계를 대서 회의에 들어가지 않기. 이것은 애완견 거래법을 통해 이룰 수 있다. 회의를 피할 수 없다면 다음 사항을 명심하도록. 분명한 목적을 갖고 회의에 들어간다. 마치는 시간을 정하거나 중간에 먼저 나온다. 2. 준비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비슷한 업무는 모아 일괄 처리하고 더 많은 시간을 꿈 시간표를 이루는 데 투자하라. 일상생활에서 일괄 처리를 적용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시 말해, 꼭 필요할 때 하지 않고 더 자주 반복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 예를 들어 빨래하기, 장보기, 이메일 보내기, 청구서 금액 지불하기 또는 영업 보고서와 같은 매일, 매주, 매달, 매분기, 매년의 특정 시간에 할당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3. 결과 검토를 통해 자율적인 규칙과 지침을 세우거나 세워달라고 요청하라. 일이 잘못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을 모든 일에 대한 결정 병목을 제거하라. 만약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시험 삼아 더 자율적으로 일해보고 싶다고 요청하라. 실천 지침을 준비하고 즉석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상사를 놀라게 한 후 들어달라고 요청하라. 애완견 거래법을 기억하라. 한번 시도해 본 후 문제가 있으면 쉽게 되돌릴 수 있다는 느낌을 주라. 기업가나 관리자의 경우라면 다른 사람들이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주도록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돌이킬 수 없거나 돈이 엄청 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극히 적은 반면 시간 전략은 확실하게 보장된다. 기억하라. 수익이라는 것은 쓸 수 있을 때만 수익이 될 수 있다. 수익을 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여러분들이 가진 소중한 시간을 또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를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 사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직 저녁은 안 드셨죠? 저녁 뭐 드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혼자 먹더라도 그런 소중한 음식들을 또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먹으면 그게 여러분의 몸과 또 마음의 그런 양식들이 돼서 또 기분 좋은 저녁을 또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또 쌀쌀해졌으니까 이불도 따뜻하게 잘 덮고 자면서 편안하게 그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때는 늘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그런 기분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잠드세요. 남은 시간도 편안하고 자는 시간도 잘 이렇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잘 주무세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보고 싶을 때마다 가능한 한 매일매일 찾아오도록 그렇게 노력할게요. 그래서 누군가가 슬프거나 힘들었는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그래도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그런 위로가 되는 친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할게요. 그래서 아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걸 들으니까 이걸 보니까 행복해졌어. 내가 슬픈 일 때문에 잠깐 놓치고 있었지만 나는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었어. 잠깐 내가 그런 기분에 빠졌었구나. 그런 불편한 관계들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나를 놓쳤구나. 아, 그래도 이 시간을 잘 보내서 나한테 참 고맙다. 나는 참 대견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토닥토닥 위로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토닥토닥 고생 엄청 많았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